보통 만화의 악당들은 4종류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강함이 넘쳐 흘러 여기저기 온갖 전설들이 돌아다니고 저거 인간이 이길 수 있으려나 싶은 괴물악당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걸 빌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하면서 악착같이 주인공과 엮이며 어쩔 때는 주인공에게 도움까지 주는 귀염둥이 악당이 있고, 세 번째는 알고 보니 대의나 사연이 있어서 그들의 악행이 나쁜 걸 알면서도 이해가 되거나 마음이 쓰이는 악당이 있고,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 있죠. See, I'm not a monster. I'm just ahead of the curve. 대부분은 이 중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원피스에 유난히 자주 등장했던 다른 종류의 빌런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용이 주도하고 なんという卑劣な。用意周到だとせめてそう言ってほしいもんだな。 음흉한 빌런들이죠. 이들은 길면 수십 년에 걸친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다가 마지막에 피날레가 돼서야 주인공이랑 싸우는데요. 이번 에그헤드의 쿠마의 과거를 계속 보며 든 생각은 중간중간에 이 음흉한 세턴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이 쿠마의 비극에 숨겨진 흑막이자 이 에피소드의 메인 빌런은 세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애시당초 백호리왕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세계 정부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백호리왕이 돌아와서 나라에 불을 지른 장면을 보면 말이죠. 이건 에이스가 죽고 나서 루피의 과거 회상 장면에 나왔던 루피가 태어난 고아왕국에 나라의 오점을 전부 불태우는 쓰레기 화재 작전의 이야기를 뜻하는 것일 텐데요. 고아왕국 에피소드를 볼 때는 알지 못했지만 거대한 왕궁에서 나라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백호리왕의 모습은 먼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폭군이라는 단어를 안 볼 수가 없는 네로 황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단지 이 한 장면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이 화제 사진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은 로마 대화제를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자 당시에도 평판최악 폭군으로 불렸던 네로왕은 그의 사상 때문에 로마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립니다. 그러자 네로왕은 늘 그랬듯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라며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냥개에 물려 죽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지거나 하는데요. 이런 전개의 흐름이 폭군이 나라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의 잘못으로 몰아가 범죄자로 만들게 했다는 스토리의 흐름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의 대명사일 정도로 그의 행실이 너무도 기괴하고 폭력적이어서 폭군 쿠마의 에피소드를 다루며 폭군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로마 대화제는 네로가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은 네로가 평소에 로마가 너무 지저분하고 촌스럽다며 모두 초기화하여 새로 단장하고 싶어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에 영감을 받을 작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독자들의 도파민을 뽑아낼 수 있는 자극적 스토리가 더 좋기 때문에 보다는 대중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폭군 네로의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 진실보다는 대중들에게 조금 더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들려드렸던 상디의 철가면 이야기입니다. 상디의 철가면은 루이 14세 집권 당시 철가면을 쓰고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던 의문의 제소자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철가면을 쓴 자가 얼굴을 가렸기에 루이 14세와 똑같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남자가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라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아직까지도 문학 소재로 많이 차용되는데요. 이것도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왕족의 쌍둥이 형제인 상디에게 철가면을 씌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다음은 고아왕국의 왕비인 셀리 어쩌고 네토 왕비입니다. 이름부터 시작하여 그녀의 화려한 모습과 인성이 썩어 보이는 모습들이 마치 사치로 유명하고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던 악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모습을 가져온 것이 너무 확연히 보이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도 마녀사냥의 대명사로서 매우 검소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가 입장에서는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흥미롭기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로라는 폭군에 로마는 너무 지저분하고 촌스럽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고 새로 단장하고 싶어 했던 그의 사상은 고아왕국과 베로니 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게도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역시 과거를 지우고 맘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초기화시키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네로 황제의 이름에서 가져와 네로나 임성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며 이번 화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쿠마가 세계를 돌아다니던 섬들이 2년 전 샤봉디 제도에서 루피네가 참패했을 때 그들의 능력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날려보내서 그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이어졌으며 루피네가 펑크해저드에 갔을 때 나왔던 과거 회상인 시저 크라운의 행동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던 펑크해저드 사건 때문에 베가펑크가 에그헤드로 연구실을 옮길 수 있었던 것들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상결전이 끝나고 원피스의 큰 흐름 중 하나인 본격적으로 공백의 100년의 스토리와 상황의 에피소드로 진입하는 에피소드인 어인섬의 시작은 待っていた。おめえ、そこで何を。任務完了だ。 쿠마였습니다. 쿠마로 인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2년 동안 써니오를 지킨 쿠마 덕에 출항할 수 있었고 그를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다는 어인섬에 돌입하는 그 순간에 프랑키를 통해 全員に俺から話しておかなきゃならねえことがある。 독자들은 쿠마를 기억해둬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었죠. おめえらもうすうす気づいてたとは思うが、俺たちは命を救われたんだ。心に留めとけ。この一味にとってバーソロミュー・クマは結果的に大恩人だってことをな。 쿠마는 스릴러 바크 때부터 지금까지 루피네를 계속 도와주었기에 어쩌면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로성이 루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공백의 100년에 대해 따로 알아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쿠마 역시 고무고무 열매, 즉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은 루피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제 쿠마의 과거 회상에서 남은 것은 음흉한 세턴이 뒤에서 어떤 뒷공작을 펼쳤기에 보니가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인지와 쿠마는 마지막 혼신을 다해 마리조아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화씩 끊어내는 오다의 특성상 1100화인 다음 화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됨과 동시에 오래전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쿠마와 세계천재의 과학자와 혁명군과 오로성과 검은 수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다음 에피소드는 에바프이고 고대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비극적이고 웅장한 에피소드에서 도대체 왜 있는지 궁금한 하등 쓸모없는 카리브의 정체도 빨리 나오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そして俺たちが島から消えた後、レイリーを訪ねたクマさんの言うことにゃ。俺にはもう時間がない。